리더를 위한 지식 인사이트 더 리더 오수진입니다. 식물 단백질, 렉틴의 역습, 플랜트 패러독스입니다. 건강해지려면 육류를 피하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현대인들이 굳게 믿는 건강 상식입니다. 식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수백 가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과 같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착한 식품의 대명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린푸드는 신화가 되었는데요. 채식이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식품으로 여겨졌던 식물성 식품이 염증과 과체중을 유발하고 또 우리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외과 의사이자 심장병 전문의 면역학자인 스티븐 건드리 박사는 수만 건의 임상 사례를 통해 건강 이상이나 과체중의 원인이 식물성 식품의 독성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절대적인 믿음은 왜 생겨난 것일까요? 식물의 생존 본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은 생존과 번식을 원합니다. 식물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식물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정교한 방편들을 갖고 있습니다. 애기장 때는 염기서열이 밝혀진 최초의 식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식물이 자신이 먹히는 상황을 인식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애벌레가 잎을 먹을 때 생기는 진동과 유사한 여러 진동을 주고 반응을 확인한 것이죠. 애기장 때는 다른 진동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지만 애벌레가 오물거릴 때 생기는 진동에는 반응을 했습니다. 독성 물질을 만들고 잎으로 보내 포식 의도를 단념시키려 한 것입니다. 애기장 때처럼 모든 식물은 동물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항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렉틴이라는 독성 화합 물질입니다. 이 렉틴은 동식물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단백질 복합체로 자신을 먹은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의 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저지방 유제품과 통곡물을 섭취하고 또 채소를 먹는데도 과체중, 고콜레스테롤, 인슐린 저항 상태로 괴로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건드리 박사는 몸에 좋은 식품으로 여겼던 식물성 식품의 렉틴이라는 단백질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플랜트 패러독스, 즉 식물의 역설로 지었습니다. 건드리 박사는 의사인 나도 렉틴에 당했다라는 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플랜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이라는 독창적 식이요법을 개발해서 환자를 치료했고요. 놀라운 효과를 얻었습니다. 플랜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식단에서 과일을 배제할수록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신장 기능이 개선되었다. 오이나 호박처럼 씨앗이 많은 채소를 배제할수록 환자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또 체중이 더 많이 빠졌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 만년 전 북반구에서 밀이 주식으로 선택된 이유는 소맥 배아 응집소라는 체중 증가를 촉진하는 밀 속의 렉틴 성분 때문입니다. 밀은 음식이 부족했던 고대에 체중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었기에 다른 곡물을 제치고 인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밀로 인해 나온 배, 소위 밀가루 똥배를 가진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랑이 아니죠. 셀리악병이나 그보다 조금 덜한 글루텐 민감성으로 진단된 사람은 물론 모든 인간에게 밀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밀의 글루텐 성분이 영양과 건강을 해치는 말썽꾸러기로 지목이 되면서 밀 중독의 위험을 경고하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밀의 글루텐보다 더 심한 악당은 소맥 배아 응집소인 WGA입니다. 흰빵에는 글루텐이 있지만 WGA는 없습니다. 반면 통밀빵에는 두 가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WGA는 인슐린처럼 작용합니다. 지방세포에 당을 주입해서 정상적인 내분비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죠.
당은 지방으로 변해서 체중을 늘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WGA는 근육의 영양 공급을 차단하고 염증, 죽상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등 무려 11가지 신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WGA의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은 통곡물과 통곡물 제품을 피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미가 흰쌀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주식으로 쌀을 먹는 40억 명의 사람은 오래전부터 현미의 외피를 벗겨서 먹었습니다. 이 외피에 있는 렉틴을 제거한 후 쌀을 섭취하는 현명한 방법이죠. 이러한 아시아인의 식습관은 아시아인이 미국인보다 비만, 심장질환, 당뇨병에 덜 시달리는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바게트를 먹고 적포도주와 버터를 즐기는 프랑스인과 또 흰빵을 먹고 흰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를 먹는 이탈리아인이 미국인보다 비만과 심장질환을 덜 겪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렉틴을 제거한 흰빵과 흰 밀가루를 먹기 때문입니다. 통밀의 렉틴은 연골에 달라붙습니다. 이 때문에 인체의 면역체계는 관절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로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인체에 해로운 부작용이 있는 소염제를 먹게 됩니다. 심각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밀과 렉틴이 함유된 식품을 식단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소염제는 내시경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위 내벽을 손상하지는 않지만 내시경으로 보지 못하는 소장을 손상시킵니다. 이 렉틴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장 내벽은 소염제에 의해 극심한 손상을 받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발표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소염제를 먹는 것이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을 삼키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염제는 장 내벽에 큰 구멍을 냅니다. 그 결과 렉틴, 지질 다당류, 박테리아가 체내 지방이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질적인 침략군이 넘쳐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연쇄 과정은 모든 질환의 기저가 되는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건드리 박사는 렉틴이 관절 통증, 속쓰림, 알레르기, 탈모증, 빈혈, 천식, 골소실, 암, 치매, 우울증, 고혈압, 파킨슨병 등 무려 49가지의 질병을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거의 모든 질환인데요. 이는 렉틴과 소염제 복용의 악순환이 초래한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항생제, 소염제, 제산제, 인공감미료, 내분비 교란물질, GMO 식품, 제초제가 렉틴을 만나면 인체에 해로운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비만과 질병 유발에 대한 건강 상식을 완전히 비집는 설명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어떤 미생물은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중 증가에 관여하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음식이 귀했던 고대에는 곡물과 콩에 있는 렉틴을 흡수해서 체중을 늘리는 것이 큰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늘어난 체중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출발은 먹어야 할 것과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을 잘 돌보고 먹이면 그들이 몸을 보살피고 먹일 것이라는 명제가 핵심입니다. 건드리 박사는 과일이 몸에 좋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호박, 토마토, 피망, 가지, 오이, 피클을 먹는 것은 대뇌에 겨울을 대비해서 지방을 저장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과일에 든 과당은 신장을 붓게 해서 결국에는 신장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이 있지만 먹어도 좋은 과일은 바나나, 망고, 파파야 3가지뿐이며 그것도 녹색일 때 먹어야 합니다. 익지 않은 열대 과일은 과당 함량이 높지 않은 상태이고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인 저항성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만이 익어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과일입니다. 당이 없고 좋은 지방과
용해성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하지만 당신이 먹는 것이 먹었던 것 역시 당신을 만든다.